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오늘 그 벤처를 부탁해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경기 타실 수도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하던 대로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은 라이브 켜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영상 끝나고 나면 편집해서 저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드리니까요. 라이브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4월에 중증원 정책자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우리 달라지는 규정들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은 중증원 정책자금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자금은 사실은 2023년 정책자금이 공고가 됐던 12월 말부터 예정된 변경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천하고 부산 지역은 1월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인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전국이 이제는 4월부터는 4월 상담 예약이죠. 그러니까 중증공 정책자금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중증공 정책자금을 여태까지는 온라인상으로 네,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게시되는 날 아침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는 사람이 상담 예약을 한 자들에 한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자금은 필요한데 이 클릭을 잘 못해서 네, 합리적인 필터링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민원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1월부터는 부산하고 인천 지역은 이미 선착순 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저희가 전수 접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천, 부산은 1월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 4월 상담 예약을 아마 3월 말에 할 텐데요. 이제는 전국이 4월 상담 예약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전수 접수 방식으로 중증원 상담을 예약하게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아졌다기보다는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한테는 좋아진 기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좀 젊고 PC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셨던 분들은 사실은 일단은 선착순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전 선착순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경쟁률을 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됐던 건데요. 이제 선착순이라는 방식이 사라졌고 온라인으로 그냥 지금 인천이랑 부산 지역을 놓고 보면은 이틀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접수를 하는 거예요. 신청이 아니라 상담을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다 제출하면 중지공에서 일단은 접수는 다 받아주고 이제 우리가 천천히 정책 우선도 심사를 해서 당락을 결정할게요. 심사 대상
우리가 선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은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냥 선착순이라는 장치가 도움이 됐던 좀 PC 활용 능력이 뛰어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유리함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이 PC 활용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내실 있게 기업이 각종 스펙이랑 고용 인원이 잘 세팅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선착순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보면 많은 그 제조업체 사장님들, 특히 또 대표님들이나 임직원들이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기업의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 자금을 활용 못하셔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4월부터는 이런 선착순이 사라지고 전부 다 일단은 다 접수를 하고요. 이틀 동안 접수를 한 기업들에 한해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1, 2, 3월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선착순이라는 굴레와 늪, 선착순, 그러니까 PC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들, 이런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만들어놔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또 이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조기에 신청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항상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들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제 4월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다소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진공 많은 지역들 어떻게 보면 중진공 1, 2, 3월 달이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셨던 컨설턴트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사실은 2023년은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중증원 정책자금 올해 길게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4월 달에 신청해 보시면 이제 새로운 자금들, 그러니까 1, 2, 3월 달에는 오픈해 주지 않았던 새로운 자금이나 혹은 1, 2월 달은 마감이라고 나왔던 자금들도 다시 열리는 아마 이런 지역들, 왜냐면 중증공은 지역별 심사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자금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다시 새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월 달부터 새로 도입되는 정책 자금 중에 하나가 2차 보전 도입입니다. 이 전까지 중진공은 2차 보전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99% 시설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기계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건축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중진공에서 이거는 은행에서도 취급해주는 대출인데 은행 가서 받으실래요? 저희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신 이유를 아니 이자를 좀 싸게 쓸 수 있게 은행이랑 협약을 할 테니 은행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도 취급해주는 대출이면 중진공이 해당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사실은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자금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중진공 정책 자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중진공에서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시설 자금이나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드릴게요. 이자를 지원해 드릴게요 하는 방식의 시설 자금에 국한된 2차 보전 대출 상품들이 정책 자금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4월 달부터는 이런 시설 자금이 아닌 운전 자금으로도 2차 보전 대출 상품이 나옵니다. 뭐 공고된 바로는 대출 규모는 한 8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이것 또한 좀 활용해 볼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고된 바로는 최대 3% 이자 보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증공 정책자금 받는 기업들 보면 7년 미만 기업이나 금리 우대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2% 후반, 3% 초반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중증공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3.2%였기 때문에 작년처럼 1, 2%대 정책자금은 사실은 안 나와요. 2% 후반, 3% 초반 정도의 정책자금 금리로 지금 대출이 기표되고 있는데요. 2차 보전돼도 최대 3%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3% 정도 보전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대출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좀 유용한 운전자금 대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이내 시설 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기업, 혹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혹은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라 하니 이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2차 보전
자금이나 시도 자금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뭐 신용대출 은행에서 받거나 혹은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데 중진공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요거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3월 달까지 중증권 정책 자금을 신청하셨던 인천, 부산 외 지역의 기업들 아마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월 달부터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중증공이 이자를 지원해주는 2차 보전 자금으로 아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기억하셨다가 자세한 공고는 어쨌든 3월 말에 별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일단 사이트가 개편됐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이트는 아니고요. 사이트가 조금 개편됐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중증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이 화면으로 이제는 뜹니다. 뭐 깔끔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뻐졌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홈페이지 디자인과 구성이 조금 바뀌었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증호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는 게 이 디지털 지점입니다. 이 디지털 지점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나옵니다.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증호 홈페이지고 우리 정책자금 신청하는 디지털 지점으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여기 중증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이 화면을 누르시면 네,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 중증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는 이 화면. 네, 여기서도 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증권 정책자금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하기 화면은 요 디지털 지점으로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열립니다. 요 화면에서 여기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요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그인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여기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탁 누르고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프로세스 구성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요 전까지 우리 중증 정책 자금을 한 번이라도 신청해 본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기억하는 화면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쭉 화면이 나오고 그 기업 정보 입력해 있는 화면, 그러니까 중증 온라인 신청하기 누르고 들어가면은 프로세스를 숙지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화면을 누르면 기업 정보 활용하는 화면으로 나와서 기업 정보 확인하기 누르면 자금을 선택하라고 하고 자금을 선택하면 이렇게 달력으로 넘어가는 화면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달라진 방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 달라진 거지 절차가 달라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로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해당 지역 본지부들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 가능한 관할 구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뭐 누르게 돼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신청 절차를 숙지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기억하시죠? 신청 절차를 숙지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누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원래 본연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신청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렇게 기업 정보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9시고 10시고 시간이 딱 되면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 자금 선택하고 이제 똑같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상담을 선착순 신청 예약하는 방식이 아닌 전수 접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요 달력 화면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달력 화면은 사라졌다. 네. 상담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수 접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달력 화면은 사라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기업 정보를 다 입력하고 우리가 신청 자금 선택하는 거 나열하는 거 똑같은 거 아시죠? 그거 뭐 다양한 자금들이 쭉 열거돼서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금을 선택하시고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 대표 신용정보 활용 동의, 관공서 신용정보 활용 동의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사전 기업 진단. 우리 중증원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원 제외 업종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 확인하는 사전 진단 작업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제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3월 달까지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서류 제출이라는 게 없었죠. 인천하고 부산 지역은 이미 해왔는데 이제 인천, 부산 외 지역 분들은 이제 4월 달부터 처음 하는 절차가 아마 이 서류 제출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원 정책 자금을 접수하는데 온라인 서류 제출이 그 과정에 들어간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류 제출을 못해서 인천, 부산 지역 저희가 샘플을 보면 서류 접수를 기한 안에 못해서 자금 신청을 못한 분들도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앞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금 신청 이제 실제로 필터링하는 기준이 되겠죠. 기업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혁신성장 분야, 기업 정보, 정책 자금 신청 금액, 고용 지표 등 체크리스트 정책 우선도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온라인 접속이 잠깐 끊겼었는데 다시 붙었네요. 네. 다들 안 튕기고 잘 버티고 계시죠?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이 과정의 변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업들이 이 전까지 중증공 정책 자금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가 일단은 온라인을 성공해야만, 온라인으로 선착순 상담 예약을 성공해야만 애프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이 온라인 상담 선착순 예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실은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에 신청하나 사실은 다음 달에 신청하나, 물론 이제 연말에 가서는 자금 소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금이 소진됐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정책 우선도, 특히나 실효성 있는 정책 우선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단 접수는 다 받아주고 접수한 기업들에 한해서 서류 제출한 기업, 접수한 기업에 한해서 이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정책 우선도 항목을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만약에 정책 우선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아무래도 더 많이 준비한 기업에게 아무래도 기회가 부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정책 우선도, 혹은 2달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정책 우선도, 혹은 한 분기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정책 우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기왕이면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달을 투자해서 스펙을 어느 정도 만들고 신청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일단 선착순 상담 예약을 하고 나면 한숨 돌리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스펙이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벼보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진 프로세스 상에서는 그렇게 비벼서 될 게 아니다. 선착순 상담 예약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로 넘어갈 텐데요.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증공 사이트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파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증공 연계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거기 때문에 파인드 시스템에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기업 정보 활용하시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체크하셔서 중증공을 제출처로 해서 제출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직접 제출하기를 통해서 중증공 이 화면에서 직접 제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증공 서류 제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인천하고 부산 했던 사례를 보면 신청하는 날, 그러니까 이틀 안에 서류 제출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과부가 걸려서 서류가 빨리빨리 온라인 연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드 시스템에 가서 탁탁탁 누르고 중증공에다 제출하는 거를 눌러놨는데 중증공에서 그게 아직 데이터가 안 넘어오면 이 절차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 접수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돼 있지 않으면 중증 정책 자금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이틀 동안 하니까 난 다음날 뭐 점심 먹고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하다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서류 제출하는 사이트가 파인드 시스템이라고 이미 네이밍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파인드 시스템 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실제로 한번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랑 원청세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제출처를 중진공으로 해서 한번 눌러서 제출 한번 해보시면 지금은 파인드 시스템에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몰리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한번 미리 연습해 보시고 회원가입도 미리 해두시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류 제출을 다 맞추신다라고 하면 여기 체크리스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실제 정책 우선도 항목들이죠. 이 체크리스트 화면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화면을 잘 보시면 내가 해볼만 한 게 있나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고용 창출 실적 보유기업, 이거는 내가 임의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일 채용 공제, 네, 만약에 중진공을 주간 기관으로 해서 내일 채용 공제 가입하시면 뭐 비용은 다소 발생하겠지만 직원들한테 일종의 적금을 들어주는 거니까요.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사실은 최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스펙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채용 계획 기업에서 이제 6개월 이내에 내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가 채용 공고를 낸 사이트에 링크를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기업이라고 하면 미리 채용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올려놓으셔야 여기다가 링크를 연계할 수 있겠죠. 네, 당일날 하시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미리 공고를 채용 사이트에다 올려놓으셔야 그 사이트 링크를 여기다 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리만 해놓으시면 바로 뭐 링크 거는 거는 5분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용 지표 중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서서 저희도 한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연구소 벤처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막 이렇게 정책 우선도 준비한다고 스펙을 쌓은 기업들보다 선정이 훨씬 더 많이 된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기업들을 보면 제출을 한 번도 중진공 정책 자금을 한 번도 안 쓰고 있었던 기업, 그다음에 고용 개선, 고용 지표가 우수한 기업, 그리고 특허, 최근 3년 이내 특허 출원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사실은 배정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고용 지표 미리 우리가 미리 만들 수 있는 지표들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지표에서도 사실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3년 이내 특허를 등록하려고 하면요, 내가 특허를 지금 내서 등록까지 되려고 하면 최소 6에서 8개월은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6개월을 특허를 등록하는 작업을 할 것인지, 혹은 출원된 지 3년 이내에 특허를 사오는 작업을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전담부서 보유기업도 정책 우선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구소 같은 경우에 보안 안 뜨면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기도 하고요. 통상 뭐 5일에서 10일 사이면 연구소 인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 신청해서 등록되는 데까지 뭐 길게 잡아도 보통 열흘 아니면 나오니까요. 저작권도 사실은 준비, 인지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이 될 거고요. 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기업 밑에 있는 메인비즈 같은 경우에도 통상 한 2달 정도는 준비해야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한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을까? 이렇게 좀 유행수를 바라기보다는 한 2달은 적어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스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업의 근로나 뭐 인적 구성이나 시스템이나 경영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이 동시 진행하셔서 스펙을 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만들면 정책적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23년도 1, 2, 3월 달 적어도 정책자금 신청했던 기업들 경험들을 저희가 보면 네, 그게 있으면 정책자금이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은 아니다. 없는 것보단 좋지만
그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출 실적,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수출 실적을 만들면 우리 수출 실적에 쌓이냐, 그건 또 아니세요. 여긴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으로 2022년에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관점 안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3년 지금 시점에 수출 실적을 쌓는 건 이제 내년 정책자금 신청할 때는 아마 가만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 활용하시려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한번 활용하시고 중진공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쌓을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 기업, 그렇죠? 여성 기업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여성 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도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시면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아닌데 긴 척 하실 것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증원 정책자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업체 빼고 다 지원 대상에 두고 있는 게 중증원 정책자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라는 기업들의 기준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슈폐업종이거나 세금 체납 중, 회생, 파산, 대출금이나 정부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은 당연히 안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행사업이라든가 고소득 전문 직종 안 된다. 이것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1, 2월 달에 걸쳐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에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은 중진공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인원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혁신성장 유형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중진공 정책자금 소상공인임에도 신청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성장 분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융자 제한 업종 중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초과 기업과 부실 징후 또는 5년 초과 기업 중 한기 기업에 속하면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기업이 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기업이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하면 융자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이걸 꼭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 이제 업력 7년 미만은 유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경험상 업력 7년 미만이더라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에 걸리면 얄짤없이 필터링 된 1, 2, 3월 달은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실 징후 기업 혹은 한계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 그러니까 2년 연속 적자 기업에도 중형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시 기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제표라는 걸 보면 자본금이 마이너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돼 있는 상황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자본 총계라는 재무제표상의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기업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특히나 자본금이 마이너스 처리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처리되어 있는 기업 굉장히 많아요. 자산을 안 잡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문제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인 사업자 이번에 3월달 법인세 신고할 때 자본 잠식, 중진공 정책 자금을 내가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 잠식이 되지 않게 결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가 3월달에 끝나면요, 이 신고된 재무제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재무제표로 내년 3월달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고스란히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 잠식이 된 상황에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개인이고 법인이고 다음 재무제표가 나오는 내년 3월, 5월까지는 정책자금은 신청 못하게 된다. 이걸 반드시 염두하셔서 정책자금 활용이 우리 기업의 올해 경영전략이나 재무전략에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본 잠식이 되지 않게 결산을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자 보상 배수가 1.0 미만인 기업들이다라고 하면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뭐냐면 우리 당기순이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많냐 나간 돈이 많냐 요걸로 따지는 거여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전년도 대비 재고가 늘었냐 매출채권이 늘었냐예요. 내가 재고가 늘고 매출채권이 늘면 영업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요. 매입 채무가 늘면 내가 미지급금이 늘면 줄 돈을 안 주고 있으면 현금 흐름상으로 좋아진 걸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된다. 이걸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너무 세금을 안 내려는 욕심에 영업이익을 작게 잡으신 기업들은 이자 보상 배수가 1.0 미만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세 법인세를 안 내려고 영업이익을 굉장히 축소 신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자금을 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도 이번 법인세 신고 개인 사업자들은 5월,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된 지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중증공 정책 자금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재무지표 이번 법인세 신고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자본 잠식, 이자 보상 배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이번에 법인세 신고할 때 5월,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내용들 세무사 사무실하고 반드시 한번은 체크해 보시는 지혜를 좀 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7년 이내의 기업이 있더라도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네. 산업군마다 다 다릅니다. 산업 분류 코드가 기준이고요. 산업마다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산업군에 들어가나 한번 눈여겨보신 다음에 그 지표가 내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업력 5년 이상 된 기업들은 이자 보상 배수와 영업활동으로는 현금 흐름, 자본 잠식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증은 정책 자금이 4월달 신청분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상담 신청을 3월 말에 할 거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3월 말에 중증은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일단 선착순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재무제표에서 평가되는 항목들을 신경 써서 3월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22년 결산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3월 말에 아직 안 나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는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신고가 다 끝나서 나오는 표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띄워주는 사적 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가 다 마무리되고 발급되는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게 되면 2022년 3월 신고하자마자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월 말에 중증공 정책자금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이 되는 지표는 22년 지표가 아니라 21년 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2년 4월 달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3월 말에 상담을 예약한다라고 하면 3월 말에 우리가 중진공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지표는 22년 지금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 지표가 아니라 21년 재무제표 지표이기 때문에 21년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지표들이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자 보상 배율, 적자, 자본 잠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22년 법인 신고가 다 끝나서 국세청에서 표준 재무지표 증명이라는 게 4월 한 20일 지나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4월 말에 신청하게 될 5월 정책자금 신청에 도전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2년 4월 정책자금 상담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23년 4월 달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23년 3월 말에 아마 온라인 신청이라는 걸 하실 텐데 23년 3월 말에 우리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입력하는 지표들은 22년 결산서가 아니에요. 21년 겁니다. 22년 거는 아직 신고돼서 표준 재무지표로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21년 지표가 안 좋아요. 22년의 지표를 개선해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3월 말 신청이 아니라 4월 말에 재무제표가 22년께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신청을 한 달 늦추고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정책 우선도를 쌓은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법이 될 거라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이 팁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법인 사업자들 결산서 올해 굉장히 잘 만드셔야 중증공 정책자금뿐 아니라 각종 금융거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이 꼭 아니더라도 신용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입찰이라든가 사업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신용관리 차원에서 기업의 대외적인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우리 세금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대외적인 평가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과 전략을 담아내는 결산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산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은 세무사님들하고 좀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진공이나 대외 평가에서 활용하는 결산서의 팁들, 결산에서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정책자금 활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